네, 이번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달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밤 폐회식을 끝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6년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고요. 2002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홈으로 찾아온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기대만큼이나 개회식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있었던 이런 논란들은 좀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아시안게임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그런 아시안게임 이후가 더 기대되는 국내 네. 스포츠 브랜드들과 그리고 산업적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아시안 게임은 안방 무대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종 브랜드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실제로 어땠나요? 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의 본질은 가장 먼저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적을 가누는 이런 스포츠 경기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40억 아시아 인구의 축제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40개국 그리고 40억 명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무형의 자산값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점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졌는데요. 스포츠 용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에는 모두 15개 기업들이 스폰서십에 참여를 했는데요. 스포츠 용품사로는 유일하게 최상위 단계인 프레스티지 파트너로 중국의 361도라는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토종 브랜드들의 선전도 있었는데요. 이 구기 종목의 공인구로 크게 활약한 신신상사, 그리고 한국 대표팀을 물론이고 출전 선수 절반 이상이 사용한 양궁을 만든 회사 위네닌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제대회에서 우리 토종 브랜드들의 선전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신신상사 그리고 위네닌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신신상사는 대한민국 스포츠공의 대명사로 통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핵심 구기 종목인 축구, 농구, 배구 등 모두 5개 종목의 공인구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경기구를 사용한 각국 선수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위네닌은 세계 양궁 1등 제조기업인데요. 생활 스포츠로서의 연결이 좀 제약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다소 좀 낯익는 이런 브랜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위네닌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대표팀은 물론이고 전체 참가국 중에 50% 이상이 위네닌 제품, 용품을 사용했을 만큼 이 K스포츠의 기술력과 이런 우수성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 같은 정말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에는 공인구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브랜드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알고 있는데, 토종 브랜드인 신신상사가 인천 아시안 게임의 주요 구기 종목의 공인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은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이렇게 5개의 종목의 공인구가 바로 우리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스타스포츠의 볼이었는데요. 네. 국산 공인구가 이 5개 종목의 경기력을 배가시키는데 뭔가 한몫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5개 종목은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들 국민들에게 감동의 금메달을 선사하면서 우리 애국심과 자긍심을 일깨워준 이런 기분 좋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국제대회 공인구 같은 경우는요, 이 성능과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공인된 제품이라는 이런 암묵적 동의와 특징들 때문에 네.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노하우 없이는 절대 획득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지난 2월이죠. 북한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28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금메달을 선사한 이 현장에서 조주영 신신상사 상무를 좀 만나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국제 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그런 대회고, 아시안 게임이라는 건 또 45억 아시아 인구가 함께 공존하면서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거쳐서 많은 투자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거는 한국 브랜드의 자존심을 걸고서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선 저희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국적 브랜드인 아디다스, 축구 쪽에서, 농구에서는 몰텐, 배구에서는 미카사 브랜드의 경쟁력이 수도 없이 많은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 연맹에서의 어떠한 그런 국제 공인구라는 그런 부분을 갖고서 많이
또 대두를 됐었고 해서 저희 브랜드 5개 종목은 국제 공인을 전부 다 득한 그런 공인구였습니다. 그래서 품질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조직위와 같이 협력을 해서 최소한의 국내 브랜드의 자존심을 살리자라는 그런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현재 5개 종목의 브랜드를 가지고선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8년 연속 주요 구기 종목의 공인구로 쓰이고 있다는 건 정말 기술력만큼은 이미 월드 클래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신신상사의 국위공이나 이 앞서 말씀드린 위넨인의 양궁 같은 경우는요, 이미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들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히든 챔피언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브랜드들인데요. 양궁의 위넨인 같은 경우는 세계 1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궁과 활, 이 특수한 장비 분야는 시장성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면에서 많은 고민을 이어온 게 사실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양궁에 제조되는 기술이죠. 부러지지 않고 고성능 탄소 나노 튜브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레저용 자전거를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독자적인 응용 기술력으로 해외 브랜드들 일색인 내수 자전거 시장에 뭔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전에 나섰는데요. 신신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 선정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신신상사 조주영 상무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스타스포츠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는 수출로만 저희들이 영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91년도에 중국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진출에 꿈을 갖고선 움직이게 됐죠.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기까지는 200여 개의 대리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 멀게는 이제 내몽골, 우르무치까지 저희들이 영업망을 확대해 갖고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러시아 쪽,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의 체육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열악한 환경을 딛고 저희들이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 미주 지역, 유럽 쪽의 일부에 수출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토종 브랜드를 소개하니까 정말 뿌듯한데요. 직접 공인구를 사용했던 선수라든지 코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저도 그 점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구기 종목 우리나라 대표팀과 그리고 코치진 그리고 주요 선수들 그리고 중국이나 태국 선수들을 만나서 좀 느낌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인구가 어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에 비해서 소재나 반발력, 방향성 등 아주 흡족하다, 만족스럽다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특히 한국 대표팀 중견 코치 중에 한 분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토종 브랜드인 스타포를 안 써본 선수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프로가 되고 성인이 되면 성인 대표팀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 경기를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글로벌 빅매치 같은 경우는 막대한 마케팅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미카사나 몰텐 같은 공들을 주로 선호를 하거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싹쓸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내 단체들도 이 많지 않은 마케팅 비용을 핑계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글로벌 제품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문제는 일선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일선 학교들조차도 훈련공을 구입할 때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뭔가 그 해외 브랜드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같은 품질의 공 5개를 사는 가격에 2~4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광고와 마케팅에 쏟아부은 이 막대한 자금들이 제품에 거품으로 껴서 초중고 일선 학교나 아마추어 이런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은 사실 경기력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키우자라는 게 정부의 아젠다인데요. 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이 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협회나 경기단체들이 뭔가 새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인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361도라고 쓰인 광고판, 의료 등이 상당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361도 과연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브랜드인데요. 개막식부터 하늘색 티셔츠, 361도라고 쓰인 의류와 광고판이 경기장 곳곳을 가득 메우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361도는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2003년에 첫 선을 보인 중국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이번 대회의 최고 등급 후원사인 프레스티지 파트너 중에 스포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브랜드 이번 대회에서 지불한 이 후원 금액이 우리 돈 약 157억 원에 달합니다. 네. 자, 360도에서 1도를 더해서 그만큼 완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내포했다라는 것이 업체 측의 브랜드 설명인데요. 361도는 현재 중국에 7,8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우리 돈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아디다스와 나이키와 강력한 경쟁 상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중국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방 무대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유일한 공식 후원 스포츠 브랜드를 중국 브랜드에게 내줬다라는 점이 사실 좀 아쉽거든요. 근데 반응이 어떤가요? 네,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대한 잡음,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논란들은 각설을 하고 이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짚을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이 중국 브랜드에게 안방을 내준 메인 용품사, 스포츠 용품사 선정 부분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건 K스포츠의 동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짚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국내 브랜드를 밀어줬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억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논리와 마케팅적인 사고로 판단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 조직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포츠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인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대회를 관장하는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대한체육회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투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 361도가 큼지막하게 써져 있는 이런 브랜드 아우터들이 있고 아시안 게임의 세레모니에 참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TV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중들에게 보여진다는 부분들은 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국산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는 우리의 토종 브랜드들 그리고 국산 스포츠 용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온몸에 힘을 쫙 빼놓는 이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또 한 가지는 조직위원회 부분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조직위원회 무관심이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미래성장 동력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포츠 산업이고요.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를 활용하는 전략 그리고 배려 그 어디서도 이번 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스포츠 산업의 육성의 걸림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역 수지 적자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이제 외산과 해외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전략적 접근, 그리고 고민의 흔적 이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부분은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향후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토종 스포츠 브랜드 소식과 또 스포츠 산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토종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가 좀 더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